안녕하십니까, 이영록입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 분석가의 R 패키지 개발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개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처음으로 패키지를 개발해 본 초보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는 패키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패키지 개발의 경험이 저처럼 데이터 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약 20분간에 걸쳐서 우선 패키지 개발 작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주요 작업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유용하다고 느꼈던 개발자 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공유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지 개발 배경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키지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패키지 개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은 데이터 마이닝 교재의 참고자료 제작 작업이었습니다. 포스텍 전치혁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응용이라는 훌륭한 데이터 마이닝 교재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이론과 알고리즘이 잘 정리된 교재이며 간단하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재입니다. 다만 이 교재에는 예제 결과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구현은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독자 입장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상으로 예제의 재현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스텍 전치혁 교수님, 포스텍 이혜성 교수님, 성균관대 이종석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의견을 모아서 R과 북다운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온라인 책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는 원 교재의 보조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원 교재의 각 예제들을 R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단순히 기존에 있던 R 패키지를 이용하는 대신에 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자 함수로 새로 구현을 해서 교재의 알고리즘 내용을 함수를 구현된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북다운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R 마크다운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 각 챕터 하나당 하나의 R 마크다운 파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에 빗대어 보자면 큰 분석 프로젝트가 전체 북다운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그 각 단위 분석 업무들이 각각의 R 마크다운 파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R 마크다운 파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겪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정돈되지 않은 코드였습니다. 하나의 R 마크다운 파일 내에는 보통 데이터 생성, 함수 정의, 그리고 데이터 분석 코드가 혼재합니다. 특히 사용자 함수는 R 마크다운 파일 문서 내에서 산발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전역 변수를 참조를 해서 함수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설계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프로젝트가 많은 R 마크다운 패키지로 구성이 될 때는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는 R 코드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능적 요소를 수행하는 각각의 단위 R 코드들을 레고 부품이라고 생각해 보면 레고 부품이 잘 분류되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마구 섞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유명 영화 제목 이름을 패러디해서 지금은 맞지만 나중엔 틀릴 수도 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R 마크다운 파일을 처음 작성했을 때는 잘 수행되던 분석 코드가 이후에 문서를 수정하거나 혹은 관련 패키지를 업데이트한 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원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는 R 스크립트는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x1, x2라는 두 개의 컬럼을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추출하는 그런 간단한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분석을 삽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R 패키지를 추가로 로드하였을 때 아래에 그 select 함수 수행 결과가 오류가 발생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로드된 이 패키지 내에도 select라는 함수가 존재를 해서 아래에서 select 함수 호출 시에 원래 의도했던 deploy R 패키지 내에 있는 함수가 아닌 새로 로드된 패키지 내에 select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tidyr 패키지의 unnest라는 함수가 버전 1.0 이후에 그 이전 버전과 문법이 달라졌고 또한 그 수행 결과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의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뭐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는 패키지 업데이트 이후에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 개의 R 마크다운 파일을 뒤져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이 꽤 번거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어려움, 정돈되지 않은 코드와 변화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키지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키지 개발 시 거쳤던 주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들은 헤들리 위크함의 책 R 패키지를 읽어보면서 익혔고 패키지 개발 시에는 DevTools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패키지 개발에 유용한 여러 가지 R 패키지나 함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수행해야 했던 첫 번째 작업은 기존 R 마크다운 문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 마크다운 파일 내에 있는 산재에 있는 이 R 스크립트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따로 위치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생성하는 R 스크립트는 데이터 row라는 폴더에 R 스크립트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함수들은 R 폴더에 R 스크립트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코드는 그대로 R 마크다운 파일에 남겨두고 빈예시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R 마크다운 파일은 그 이전보다 매우 간략하게 구성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함수를 정의했던 기존 스크립트가 이 패키지를 로드하는 한 줄의 스크립트로 대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행한 작업은 함수 도움말 문서 작성이었습니다. 함수 도움말 작성을 위해서 roxygen2라는 패키지를 이용하였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R 스크립트 앞에 특수한 코멘트 문법을 이용을 해서 함수에 대한 설명, 입력 인자, 출력 값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실행 가능한 예제 코드 등을 포함시킵니다. 이후에 패키지 검사 과정에서 함수의 다큐멘테이션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혹은 혹시 다큐멘테이션 상에서 빠진 그런 함수 입력 인자는 없는지 등등을 자동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컴파일된 도움말 파일은 매뉴얼 폴더에 R 다큐멘트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해당 파일은 RStudio 도움말 창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읽기 편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코드 테스트 작성입니다. 이는 패키지 내에서 작성한 함수들이
문제없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미리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코드 테스트 작성에는 테스트 패키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코드 테스트에서 어떠한 것을 테스트해야 되는지는 각 패키지나 각 함수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재 예제를 재현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작성된 함수가 성공적으로 교재의 예제 결과를 재현하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R 스크립트가 이 상단에 교재 예제 결과가 잘 재현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R 스크립트입니다. 이 중간에 회색 바탕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expect equa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feature ld라는 함수의 수행 결과가 두 번째 이 아래에 보시는 개수 벡터, 이 원 교재의 예제에서 온 그 개수 벡터와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해당 테스트가 통과되었다는 그 결과를 아래 보시는 이 출력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 테스트 스크립트들은 테스트 폴더에 R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고요. 추후에 패키지 검사 시에 자동으로 테스트들이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 주요 작업 과정은 패키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패키지 웹사이트는 패키지다운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웹사이트에는 함수 도움말이나 예제 문서를 RStudio가 아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RStudio 내에서는 특정 OS의 경우에 한글로 된 도움말이나 예제 문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운영체제와는 상관없이 한글로 된 문서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도움말이 한글로 작성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지금부터는 패키지 개발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채택할 만한 개발자 관점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프로젝트 폴더 구조입니다. 앞에 주요 패키지 작업 과정에서 살펴보셨듯이 각각의 R 코드들이 그 기능에 따라서 정해진 폴더에 위치합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생성이나 쿼리 스크립트는 데이터 로우 폴더에 R 코드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된 데이터 파일들은 데이터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재사용을 위해 모듈화된 데이터 분석 함수들은 R 폴더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와 R 폴더에 저장된 함수들을 불러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은 비니에 폴더에 R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합니다. 또한 함수 수행 결과의 검증을 위한 스크립트들은 테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런 프로젝트 폴더 구조는 패키지 개발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를 레고 부품을 조립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기존의 R 마크다운 파일 내에서 모든 스크립트들을 작성했을 때에 비해서 레고 부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정돈된 상태에서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 유용하게 배운 점은 리팩토링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리팩토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키지 개발을 경험하면서 이 마틴 파울러의 리팩토링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코드를 보다 관리하기 쉽게 작성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파울로의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코드 테스트가 아닌가 합니다. 코드 테스트가 존재할 때 코드 수정 시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키지 개발은 이러한 코드 테스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패키지 개발이 아닌 분석 업무에서도 사용자 함수의 수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설계하는 것이 예외 상황을 발견하고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함수를 부를 때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하는 것도 R 프로그래밍에서는 리팩토링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키지 로드 순서에 따라서 네임스페이스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함수 호출 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는 코드 가독성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와 함수의 경우에는 왼쪽 예처럼 이렇게 앞에서 패키지를 미리 로드하고 이후에 함수 이름만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였을 때 나중에 코드를 다시 들여다볼 때 해당 함수가 어떤 패키지에 속하는지를 이 코드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 오른쪽의 예처럼 함수 호출 시에 패키지 이름을 프리픽스를 하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해당 함수가 어떤 패키지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딩 방식은 일반 분석 업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코딩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프로그래밍 또한 R 프로그래밍에서의 리팩토링에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하드 코딩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R 함수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Rlang 패키지가 이러한 메타 프로그래밍의 구현상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분석 함수의 재사용성을 증가시켜서 데이터 분석가의 분석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에게 패키지 개발이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가져봤습니다. 저의 첫 번째 답은 분석 과정과 결과의 배포였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코드, 그리고 분석 과정과 결과를 담은 리포트들이 모두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배포될 수 있었으며 패키지로 컴파일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현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 분석 업무를 하나의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께 대접하는 일이라고 비유한다면 패키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 비빔밥의 조리법을 만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조리법을 이용해서 비빔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 자신의 분석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의 또 다른 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관리나 리팩토링 등과 같은 이제 새로운 배움들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분석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분석을 레고 조립에 비유하자면 질서 없이 어지러운 레고 부품들을 뒤져서 레고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잘 정돈된 레고 부품들에서 원하는 부품들을 쉽게 찾아내서 조립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생산성이 높은 환경들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시작할까입니다. 아직 패키지 개발을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께 딱 한 발짝 먼저 디딘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마음가짐,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패키지 개발은 단발성 분석 업무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의 축적에 따라서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패키지 개발 작업의 생산성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긴 시간에 걸쳐서 경험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기대 수준과 페이스로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로 패키지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수행했던 간단한 분석 프로젝트를 패키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코드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함수, 그리고 하나의 테스트를 구현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작업했던 온라인 책이 패키지 개발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 기존 작업이 없었다면 패키지 개발에 대한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업무와 패키지 개발의 선순환 과정이 꾸준하게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에서 패키지 개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개발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분석 업무에 적용하고 또 분석 업무에서 새롭게 얻은 아이디어나 필요성을 패키지 기능에 포함시키는 그런 선순환 과정은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업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업무 영역의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함께 해왔던 작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전치혁 교수님, 이혜성 교수님, 이종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